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리뷰할 때 여러 사정상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는 BMW X5고요. X5 중에 40i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M50i가 필요에 의해서 비교가 될 때는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5 이번에 풀모델 체인지 한 거죠. 상당히 많이 바뀐 듯 하나 어떻게 보면 외부 디자인 또 이렇게 바뀌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BMW는 워낙에 BMW만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키드니 그릴과 라이트의 모양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앞 디자인이 어느 정도 변형돼서는 크게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BMW만의 큰 디자인 룩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멀리서 보면 기아 소렌토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X3와 X5의 분간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각자의 다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외부 디자인을 봤을 때 일단 M 스포츠 패키지가 없으면 이 모양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 확실히 좀 더 뭔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난다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좀 조잡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보기는 좋아지는 걸로 되네요. 그리고 뒷모습도 범퍼 쪽 이외에는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머플러도 좀 더 과격하게 보이는 점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다.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멀리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되게 크고 넓고 좀 무식하게도 보이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게 티가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루프레일 검정색도 하고, 이거는 전세대 X5하고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의 이제 변화를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외부적으로 크게 변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는 걸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도 가장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의 X5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담이었고, 내부 들어가 보면 외부보다는 내부가 정말 기존 X5보다 많이 변화가 됐죠. 뭔가 더 기술 집약적인 느낌이 나고 옵션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크게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죠. 이거는 요즘 최근에 BMW 모든 차의 추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 퀄리티의 그 고급스러움은 조금씩 배제를 하고 좀 더 재질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면서 럭셔리함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눈에 봐서 되게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X5가 새로 나오면서 기존 X5가 달라진 점이 이제 시트 부분이죠. 기존 X5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시트에 여러 가지 기능, 날개를 조여준다거나 아니면 등받이 중간을 한번 접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X5는 시트 조절에 차별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X5나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간 X5나 시트는 똑같다. 그래서 이전에 기능이 많은 시트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요, 의자에 앉았을 때 내 몸에 맞춰서 시트를 조종해서 앉기가 참 좋은 시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차를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리뷰를 했는데 1년 동안 운행된 차를 봤을 때는 잡소리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BMW의 어떤 축적된 기술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나. 예전에 X5도 잡소리가 나진 않았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가죽 시트가 약간 긁히는 소리,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 차도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보통 수준은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대부분 잡소리도 없고 실내에서 귀를 거슬리게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실내에 딱 탔을 때 이 느낌이 있어요. 이 X5에는 두 가지 가죽이 사용되어집니다. 추가 옵션에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디비주얼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노 가죽이라고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죽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차를 딱 받아 새 차 상태에서는 두 가죽 모두 자기만의 향을 다 갖고 있는 시트입니다. 일반 가죽 시트는 좀 약간 화학 성분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머리노 레더 같은 경우는 기존의 BMW,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BMW 가죽 냄새가 약간 비슷한 향으로 나긴 했는데, 이 차를 1년 있다가 딱 타보면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가죽은 거의 실내 냄새가 사라져요. 거의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 인디비주얼 가죽을 선택했을 때 1년 후에 그 차를 탔을 때 처음 풍기는 향이, 그러니까 새 차 냄새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이제 케미컬 향이 아니라 정말 순수 가죽, 기존의 BMW에서 맡던 그 향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이 가죽 시트, 머리노 레더를 꼭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BMW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BMW를 탔던 사람인데 이 냄새가 좋아서, 사실 이 냄새를 BMW에서는 대부분의 차에 많이 없앴거든요. 그래도 이 냄새가 좋아서 이 냄새를 쫓아오는 경우도 저는 많았어요. 옵션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꼭 가죽 시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내 정도는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요. 실내 공간을 참 말씀을 드리자면 이 X5 자체가 또 기존 X5보다 실내 공간이 좀 더 늘어난 거를 타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딱 탔을 때 그래도 널찍하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모로 여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양팔의 공간이라든가 앞뒤의 공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그런 여유로움으로 다가와서, 그러니까 인간공학적으로 실내 공간은 잘 형성을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에 저는 뒷자리에 대한 좀 불만감은 있습니다. 뒤에 2열 시트가 7시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혀 시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등받이는 마찬가지고 시트의 앞뒤 조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앉아야 하는데 뒷자리의 세 자리가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벤치 같아요. 물론 의자를 봤을 때 실밥으로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사람이 앉아보면 의자와 의자의 중간에 살짝 걸터 앉아도 그냥 평범하게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구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넓은 공간으로서는 이런 시트가 좋긴 하지만 뭔가 타서 아늑한 느낌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것 같고, 특히 뒤에 암레스트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늑하다는 느낌보다는 휑하다는 느낌에 좀 가까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의자라도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뒷자리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제 기준으로서 문제되는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뒷자리에 앉으면 좀 섭섭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원가 절감이에요. BMW가 최근에 기술적으로 투자하고 발전하는 속도는 다른 브랜드 못지않게 여전히 BMW만의 그런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요. 이 실내 재질이라든가 인간공학적인 면은 집중할 땐 집중하고 집중 안 하는 데는 확연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망하는 부분은 BMW를 싫어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아닌데 BMW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섭섭함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또 BMW에서 다른 전략으로 또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옵션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나온 BMW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BMW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훌륭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있어서 BMW는 이게 없어 라는 걸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드밴스 드라이빙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최근에 출시하는 지구상의 모든 차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가 이 BMW X5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M50i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BMW는 기본적으로 운전 느낌 자체가 타이트하죠. 벤츠나 아우디에서 느낄 수 없는 재밌는 운전의 감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면 차가 바로바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역시 이 X5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은 엔진 사이즈의 초반 가속력을 말씀을 드릴 때 가속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가속의 느낌은 다른 독일 브랜드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차가 잘 나간 느낌이 들어요. 다른 차보다. 그래서 악셀 밟는 느낌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계속 밟고 싶은 듯한 느낌도 들죠. 근데 여기서 M50i하고는 뭐가 차별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50i가 사실 더 잘 나가지만 40i만 갖고 있는 그 타이트함뿐만 아니라 M50i는 40i가 갖고 있는 모든 면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약간 푹신푹신하게 차를 타고 싶으면 옵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 밟고자 하거나 더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고자 할 때도 차의 움직임 자체가 좋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레벨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M50i는 실제 새로 나올 신형 X5M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M50i의 옵션을 거의 다 추가하게 되면 X5M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별화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의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X5M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고 비포장도로를 잠시라도 운전하셔야 될 부분이면
X5M보다는 M50i가 더 좋게 다가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i랑 비교한 건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40i의 전반적인 느낌은 스포티함이에요. 서스펜션의 강도 조절을 빼고라도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좀 더 튀는 듯한 느낌까지 날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저속에서는 약간은 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정말 차가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차체 무브먼트가 거의 없고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서 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 별로 없죠. 하지만 제가 X5 같은 경우는 전에 리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기간을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장단점 부분을 다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핸들링 부분은 호불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 X5 핸들링이 아쉬움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차가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핸들링 때문에 앞이 약간은 떠가는 듯한 느낌, 조금 불안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어느 그 순간에는. 이 부분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민감하게 느껴보면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대 X5에서 왜 이렇게 했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X5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X5도 마찬가지지만 트렁크 열리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밑으로도 열리고 위로도 열리고, 랜드로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특히 물건을 꽉 차게 실었을 때 약간의 오르막 경사에서 트렁크를 열 때는 일반 이런 기능이 없는 트렁크에는 물건이 쏟아질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 근데 단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밑에 부분까지 연 상태에서 물건을 꺼낼 때 팔이 안 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절을 해야겠죠. 그거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트렁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독일 브랜드에 없는 X5만 갖고 있는 트렁크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트렁크 이용하는데 정말 편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어떤 지인분은 이 트렁크 때문에 X5만 계속 골라 타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이 트렁크에 맛이 들리면 일반 트렁크는 안 좋아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가 1년 정도 됐으니까 연비를 한번 봐야겠죠.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건 미국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뭐냐면 실제 차주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연비를 이 사이트에 올리고 그 부분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브라우즈 비어클 들어가서 정말 대부분의 차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BMW X5가 있죠. 자, 그 중에 지금 보면 2020년식은 2대밖에 안 올렸네요. 2019년식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18대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 보면 물론 마일 퍼 갤런으로 나옵니다. 이 마일 퍼 갤런은 변환하시기, 계산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컨버트 앱을 하나 받으시면 마일 퍼 갤런을 입력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X5 40i 평균 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 하이웨이를 반 이상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일반 시내 주행을 했고, 그리고 기름을 얼마를 넣었을 때 몇 킬로를 주행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 차의 연비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40i 대부분의 40i잖아요. 50i도 하나 있긴 하네요. 40i의 연비를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부분과 아주 높은 부분을 제외해서 한 중간급들 정도로 보게 되면 대략 40i 기준으로 20마일 퍼 갤런 초반 정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1.5 마일 퍼 갤런이라고 하면 리터당 9.14km 정도가 되는 수치고, 40i에 26도 써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8번 이제 기름 부른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이웨이 시내 반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별로 연료를 주입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상당히 연비가 좋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 연비 부분은 개인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도 크고, 또 내가 사는 지역,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에 살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연비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차가 어느 정도 연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BMW X5 뿐만 아니라 어떤 차의 연비든지 와서 조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항상 연비를 걱정하실 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에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X5의 약간의 단점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신형 X5의 불만이라면 불만인 것이 고급함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가장 많더라고요. 1세대에서 2세대 넘어오고 2세대 3세대 넘어오고 4세대 넘어오고 하면서 점점점 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좀 더 럭셔리함, 이런 것들이 많이 뒤처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MW가 좀 더 BMW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약간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교 대상에 있을 때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재질의 고급감보다는 적극적으로 모니터 부분을 많이 사용하면서 더 기술력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실내 디자인을 한 반면, 벤츠 GLE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면도 면이지만 그래도 송풍구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가죽 부분이라든가 스티칭 부분, 뭔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화려함이 좀 더 BMW보단 좋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BMW 같은 경우는 운전에 딱 앉았을 때 공간적으로 넓게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많은 걸 만지작거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고급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다른 독일차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저가 브랜드의 차의 실내와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BMW의 고급함이 그리운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너무 티나는 원가 절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의 플라스틱을 보면 이거는 7 시리즈에도 마찬가지고 X7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문방구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절대 빨아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말할 수 있죠. 무게도 절감했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차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했으면 그 원가 절감한 거를 소비자한테도 차의 가격을 절감해서 팔진 않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회사에겐 이익이 가고 소비자한테는 실망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만들어도 X5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사진 않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욕을 하죠. 이게 뭐야, 플라스틱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더 가져야 그 다음에 또 차를 나왔을 때도 갈아타지 않고 계속 꾸준히 BMW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차라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봐서 차가 잘 나가고 운동도 잘하고 기름도 덜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차를 좀 더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왕이면 깨끗이 타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BMW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서 차를 제작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BMW X5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모나지 않고 훌륭한 SUV예요. 독일차 SUV의 사실 선두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은 판매율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매년 6만 대 이상의 거의 7만 대 가까운 판매 대수를 꾸준하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판매 대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차는 아니잖아요. 금액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 판매를 이뤘다는 거는 그만큼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X5를 많이 즐겨 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아시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X5가 갖고 있는 잘난 그 운동 능력,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살짝 접고 디자인에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낮춰놓는다면 어떤 SUV보다도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대단한 만족감을 가져다 수 있는 차가 바로 BMW X5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디자인이 뭐가 어때서 그래.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제가 X5는 처음 리뷰할 때 장단점 리뷰를 따로 했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많이 애정이 있는 차였고, 그럼으로써 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최고로 중립적인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만약에 더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셔도 좋고, SUV를 선택하실 때 난 정말 지루한 거 싫어, 아니면 가족을 태우고 다니지만 나 혼자 운전할 때도 많아, 재밌게 다닐 거야, 이러신 분들한테는 다른 브랜드 보시지 마시고요. 이 BMW X5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X5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리뷰 때 다 드리지 못한 말 다시 만들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